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그거 짚어드리면서 역시 믿을 만한 건 패션보다는 뷰티다 라는 사업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패션 업황이 계속해서 둔화된 흐름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해 봐야 되는지, 또 국내 내수 소비의 구조를 어느 정도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 내용까지 한번 참고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분기 전체적인 매출액은 3,281억 원, 그 영업이익은 12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하락,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3%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이 감소의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화장품 산업은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의류 쪽에서의 매출 감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입 패션과 자체 패션에서는 전체적 하락의 흐름세, 그 화장품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사업은요, 수입 화장품과 향수, 그리고 자체 브랜드들이 모두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생활용품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효율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하락의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화장품 사업 말고는 2분기와 그 3분기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이 흐름세가 어떨지, 또 이 뷰티 사업이 계속해서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한 이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패션 업황들이 반등을 하지 못하는 업황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를 필두로 한 패션 업황들은 현재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기존 이제 내수 중심 비즈니스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대여를 통한 수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세가 하반기에 정말 진짜로 이루어지고 이 매출과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흐름세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망 외에 다른 실적의 부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이번 4분기를 지나서 이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상조하고의 흐름으로 4분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세를 가져가면서 내년부터는 이 전체적인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외 패션과 국내 패션의 부분도 올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조하고의 흐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 뷰티 산업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수입 코스메틱은 계속 이 성장세 매출 면에서는 이 둔화된 움직임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제조 코스메틱 부분에서는 3분기를 제외하고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성장의 흐름세를 가져가면서 좋은 이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뷰티 브랜드인 연작가,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계속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입 화장품, 향수에 대한 브랜드들이 모두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수동이에요. 계속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 해외 그 향수 제품군들을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성수동 아지트에 마련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윌리엄 킴 MZT 뷰티 감성을 정조주하면서 이 딥티크 관련 상품도 팝업 스토어를 새로 열었다고 합니다.
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해외 관광객분들도 필수적으로 찾고 있는 이 스트릿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 해외 제품군들, 향수 제품군들을 국내외 할 것 없이 젊은 층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움직임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이 연작 화장품을 샘플 1만 개를 전체적으로 계속 하반기부터 행사를 통해서 고객, 소비자들에게 샘플을 나눠주는 행사를 계속 보여준다고 합니다. 22일부터요, 전국 신세계 백화점과 온라인 샵을 통해서 연작 베이스 이 화장품의 샘플 1만 개를 증정하는 행사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선 기능 제품이죠. 여름 시즌을 앞두고 기존 케어에서 이 베이스 메이크업의 영역인 선케어군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스위스 퍼펙션은 세포학자들의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8년 론칭한 이 스위스 최고급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자회사로 들어온 이 브랜드인데요.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과 100%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이 고효능 제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스위스 퍼페션의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3%나 올랐다고 합니다. 스위스 퍼페션은 선케어가 이 전체적으로 이 항노화 피부 관리의 필수 제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 확장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외선이 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1년 내내 필요한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자, 노화의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자외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기술력을 총 집합한 신제품을 통해서 스킨케어 상품군의 이 시너지를 높이고 추가적인 매출 확보도 노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쪽에서 이러한 이제 흐름 은 아직은 둔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현재로서는 이 뷰티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2분기는 물론이고 점점 하락하고 있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실적을 회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주가의 현황은요, 전체적으로 하락의 흐름 안에서 이 박스권 구간조차도 돌파하면서 이탈하면서 하락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 패션 업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현재 지수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재군들 중에서는 화장품과 그리고 식품군으로 많은 수급과 거래량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패션 업황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 종목군들만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소외되는 테마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요,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와 4분기 전체적으로 매출이 반등되는 시기에도 이런 하락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과도한 하락,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실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실적의 움직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투자 기회를 잘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과 업데이트되는 이슈들이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